요한 선생이 앞에 강의들을 좀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줄여서 이 설문해자에 대한 공부가 어떠한 공부인가의 모두 강의를 내가 조금 언급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지난 시간에 15강에 이제 시작해서 손에 대한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군림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조건들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뭐 공작인이라고 해가지고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손을 쓴다고 하는 것은 공작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그만큼 인간이 손에 대한 것에 의지해서 현재까지의 지구 문명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부수에서 가장 많은 글자 중에 2번째가 손 숫자 변에 해당하는 글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성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아까 공작인은 손을 공작하는 것이니까, 손은 뭘 만드는 것이니까 공작인이고, 이제 이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뜻에서 이성인인데, 이성인은 즉 다시 말해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이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 불가결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설문해자에 등장하는 총 한자의 당시의 글자 수는 9353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신이 이 인류 최초의 그 사전으로서 한자를 다 흩어져 있는데 질서가 없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검색하고 순서 있게 조리 있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 바로 설문해자라고 하는 이제 인류 최초의 딕셔너리가 탄생하는 건데, 거기에 실려져 있는 글자는 당시에 9353자뿐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353자가 그 채 1만자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9453자는 굉장히 많은 글자잖아요. 근데 더 놀랄 일은 그 뒤에 한자는 이 지구 문명사의 그 인식의 한계까지를 확장하면서 수없이 불어나가지고, 거듭 내가 한자의 숫자하고 중국의 그 인민들의 그 숫자하고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정도 그 이제 그 유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많게는 8만자, 6만자, 뭐 4만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4만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만여자의 그 한자 숫자가 이제 정설로 학계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지구 문명사를 건설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이 바로 문자였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기능의 어떤 분기점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그 시대적 그 분기점을 나왔다 해서 뭐 약자로 해서 뭐 AD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자를 쓰고 있죠. 알파벳 개념에서는. 아무튼 역사 이전후를 가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문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문자가 기능하지 않았다 하면 현재의 지구명사는 건설이 될 수 없었다는 뜻일 것인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타의 동물들하고 달리 인간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손수변에 해당하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게 불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하고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이성인이라고 하는 태제 아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신방변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다 합쳐보니까 어메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것이 오히려 손수변의 글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더라. 예, 뭐 한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그것을 찾아보기 일목요연하게 하는 어떤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 핵심을 허신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540부수라고 하는 핵심 글자들을 빼낸 것이죠. 근데 이게 허신이 빼낸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허신 이전에도 이제 그 부숫자의 그 핵심인 그 육서의 방법으로 이걸 분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제가 육서 얘기한 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뭐 얘기하면은 상형지사, 그 다음에 회의 형성, 그래서 4개를 이제 조자법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용해서 이제 소리의 그 어떤 전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전주, 가차라고 하는 6가지의 육서법을 적용해서 허신이 그 사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생각하고 사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글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굉장히 이 다음에 진짜 신방변 부수자의 수많은 글자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손수변에 해당하는 2번째 시간이니까 공작인 손수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헤아려서 보자면은, 그 인쇄물을 보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지만, 이제 거듭 내가 그 강조하고 있는 얘기들의 그 어떤 핵심들을 얘기할 때는 제가 한자는 표음은자, 뜻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뜻글자의 기능이 오히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학자가 생겨날 정도로 뜻을 모르고 그냥 소리로만 읽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것의 상태가 바로 중국 대륙에서 간체자, 백화문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여지면서부터는 한자가 표문자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예로서 손수자는 5손가락을 편 손의 모습이다, 정명도다, 이렇게 내가 써놨죠. 근데 여기는 수는 수야라. 이것은 허신의 설문회자에 손수자는 셈수자다, 손은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같으면은 뜻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지금의 전체 한자 중에 약 85% 이상이 형성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육서 그 내용을 또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4만자가 넘는 이 글자 중에 부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540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더 줄여서 지금은 214자뿐이 안 되죠. 근데 나머지 글자들은 그것이
이제 그 540부수에 해당하는 글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상형과 지사자의 글자 다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합쳐봐야 그야말로 540자 내외예요. 뭐 지사자는 뭐 불과 20여 자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사자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 범주입니다만은 어떤 생각의 관념 상태 이런 것들을 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인간의 생각, 사유하는 능력이 그때부터 이미 뻗쳐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형과 지사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들인데 그것은 불과 540여 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이해했을 때에는 그 부모 안 닮은 자식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한쪽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불어난 글자들이 이제 형성자와 회유자로 불어나는데, 회유자는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형성자는 소리값이 같으면은 다 그 뜻이 같은 범주에서 글자가 만들어지게끔 불어난 것을 형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자에 회유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뭐 학자에 따라서 뭐 8%다 아니면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글자들은 형성자이면서도 회유자이고, 어떤 부분에 보면은 회유자이면서 형성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뜻과 뜻이 합쳐진 회유자가 단순히 뜻과 뜻으로만 합쳐진 게 아니라 형성자적 요인을 다 갖고 있어요. 또 보면은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샘 숫자와 손 숫자는 소리값이 같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샘 숫자와 손 숫자가 같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양손으로 나눠져 있죠. 예? 그 양손으로 나눠져 있는 두 손을 다 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오므렸다가 펴므로 인해서 다 열었다 해서 마지막 10에 해당하는 글자의 소리값이 10, 해가지고 10자가 되죠. 네. 그러듯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는 숫자의 가장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십진법이 지금 현재의 모든 수학적 근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십진법의 근원이 바로 양손의 손가락을 다 하나씩 오므렸다가 폈을 때 10자까지 완성되어지는 십진법이 오늘날 완성되어진 근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값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가 다 뜻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미 한자가 가지고 있는 표적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이제 그 형성자적 요소로 기능만 하다가 급기야는 대륙이 이제 서양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그 어떤 그 문화적, 예? 문명적 그 열세의 나라로 이제 청대말 그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아, 한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빨리 우리도 바꿔야겠다고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백화문이라고 하는 병음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꾀를 낸 것이죠. 나는 여기서 꾀를 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꾀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는 이제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창적인 표문자의 한자의 본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대륙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자의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까지, 저기 월남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약 한 5, 6개국이 한자를 주축국으로 사용하는 민족들인데, 대만과 일본과 우리는 아직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도 사용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표적 문자의 기능은 상실한 채 소리값의 기능을 약체 간체화된 것을 쓰기 때문에 상형성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고 중요한 한자의 핵심이었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륙은 말할 것 없거니와 모든 한자 문명의 주축국들의 모든 문화적 문명적 어떤 기록 문화유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번체자로, 소위 얘기하면 서체의 변형은 있습니다만은 한자의 표의 문자적 내용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다 기록문화, 서적에, 문헌에 저장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같은 것이지요. 왜? 보고도 그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그렇게 나라에 그 지금 번체자를 쓰고 있고 거기도 물론 일본은 뭐 이제 약체자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화적 그 주축국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기능이 오히려 중국 대륙은 스스로가 포기한 상태다. 중국에 이제 학자들이, 그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구상의 최고의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화민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내버려버린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왜? 한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수한 문자가 세종으로부터 이제 정음으로 탄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 기록은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우리의 기록문화유산 또한 중국에 부럽지 않은 축척이 다 문헌에 남아 있는데 그 문헌을 보고 읽고 가르치는 정규 교과목에서까지 한자 교육이 사라진 마당에서는 뭐 대륙만 뭐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병폐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작인, 이성인, 그 글자 숫자가 전체 문자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 절배자는 손숫자 2개에다가 아리아자를 합친 것. 그래서 두 손을 하단전 밑에 모으는 상태, 그것을 절배자의 형태가 가지고 있다. 절하는 방법, 예를 올리는 방법이 이제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가에서는 이렇게 두 손을 내 가슴 앞에다가 이렇게 2개를 합치죠,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이제 전통은 이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내 하단전 밑에다가 모으는 것이 예거든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모았을까요?
이런 것이 인간의 그 어떤 그 처절한 그 약육강식적 그 어떤 그 적자생존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군림해야 할까 하는 그런 그 경쟁, 과도한 그 생존 경쟁의 그 어떤 것을 손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데 무기를 가지고 항상 사람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기를 다루는 것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하단전 아래 모으고 그러는 것은 내 손 안에 지금 비수가 숨겨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전통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 앞에서는 항상 조아리죠.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신하신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사실은 신하신자는 이렇게 내 손에 아무것도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신하신자이듯이 바로 그만큼 처절하게 그 어떤 권력 투쟁의 그 상태는 절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 암살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뭐 구례 구변이 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손숫자는 손가락 5개를 다 편 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자가 두 번째 이제 불운한 글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글자인데 손흥의 측면도라. 근데 측면도는 손가락 5개를 다 하면 손숫자하고 구별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3개만 남겨놓고 손가락 3개만 남겨놓고 줄여든 글자가 바로 또자다. 그래서 본어는 손의 측면도이기 때문에 또자는 다 손의 뜻이 본 뜻이에요. 원래가 본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우리는 어떻게 됐든 한자 교육을 조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도 다 그게 또자가 원래 손을 상영한 측면도라고 손우자로 본어를 알고 난 다음에 손은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다 해서 또자를 가르쳤어야 할 텐데 그 본어인 손우자의 본어를 안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인신되어진 또자로만 가르쳤던 문제가 바로 또자의 그 상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 본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끔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본어와 인신의 그 어떤 관계, 그 다음에 한자는 수없이 불운한 가정에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그 어떤 상태가 문명적 상태가 과학적 입장으로서 자꾸 불운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는 방법이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형성자에 주목해서 불어났기 때문에 형성자는 형과 소리가 합쳐진 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리값이 같으면 대부분이 뜻이 같다고 하는데 유념하면서 글자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자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손숫자하고 같이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5 손가락의 이름도 이런 기회를 들어서 또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문지른다고 하는 문지를 무자죠. 제방변에 어미 못자 한 것이. 그래서 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식지, 중지, 그 다음에 무명지, 소지. 이렇게 해서 다섯 손가락에 이름도 각각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역, 또차 거기다 써놓은 것은 또라고 하는 훈을 가진, 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글자의 대표적인 글자가 또우자, 또역자, 또차자다 하는 것을 세 개씩 내가 항상 줄여놓은 거예요. 또라고 하는 뜻의 핵심적인 글자는 또우자, 또역자, 또차자. 또역자는 큰 대자 옆에 겨드랑이를 상형 글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또역자예요. 큰 대자 사이에 양팔이 있고 양손이 있죠. 근데 겨드랑이도 양팔이 양손이 나눠져 있게 겨드랑이도 또 있죠. 예? 그래서 또역자도 이게 원래는 큰 대자의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역자다. 그 다음에 또차자는 그릇들을 계속 포개 놓은 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또차자는 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조상조자의 분리자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일시자는 저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보일시자인데 여기에서 또차자는 바로 그릇을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조상조자 그 어떤 그 의미하고는 좀 그 뜻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불과 100년뿐이 안 됐습니다만 각골문자 그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남성의 어떤 심볼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형한 글자로 또차자가 알려져 있어요. 확인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성의 심볼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현생 인류가 되게끔 계속 그 어떤 정자 생산의 그 어떤 계속 할아버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됐죠, 사실은. 예? 그래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으로 육아 학문이 정립되면서부터 남성 중심적 가치관으로 확립되어진 이후에 또차자는 소위자면은 남성의 심볼도 기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계사회적 요소도 저 앞에서 내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계사회와 남성 중심적 그 가치관의 세계하고 가장 큰 두드러진 그 구별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모계사회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부가장 이 남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 육아 철학이 변천이 되었냐 하는 것은 동물적 사유 그 어떤 방법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 자식들을 번창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번식 욕구 이런 것이 이제 여성이 아닌 남성 중심적 그 어떤 그 헤게모니라고 해야겠죠. 예? 이거 뭐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서양의 가장 그 18세기, 19세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천재들을 얘기를 할 때 뭐 칼막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찰스 다윈을 꼽더만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그 종의기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문명사의 그 시원 이전에 동물과 인간과 다름 아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종의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찰스다인이 천재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성의 선택권이 어떻게 보면은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찰스다인의 저작물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찰스다인의 그 진화론을 어렵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성의 선택권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동물에서 나타나는 성의 선택권들은 다양하게 이제 검증이 되어지고 보아지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만은 남성에게 있어서 성의 선택권이 확립되어진 것은 모계사회에서는 남성이 성의 선택권을 헤게모니를 쥐고 선택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저기 점을 혼자 있잖아요. 황혼 혼자에다가 계집여자 붙이면 혼인할 혼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계사회적 요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의 선택권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부터 기능했다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이 확 달라진 현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입 바깥으로 막 내가지고 담론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에 관련한 글자들도 굉장히 많더라 하는 얘기도 내가 저 앞에서 걸어놓은 바가 있죠. 그런 거 증명하는 내용이 짝필자에다가 짝배자에 합쳐서 배필이라고 하는, 천생배필이라고 하는 짝배자, 짝필자, 그것에 대한 자원도 내가 설명을 해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의 선택권의 다름 아닌 선택권이 남성으로부터 이제 헤게모니를 준 시대로 지금 현재가 되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되돌릴 반자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손 모양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손을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돌릴 반자.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손등이 보이는 것이죠. 되돌릴 반자에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손목. 이게 되돌릴 반자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단 두 획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손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손등이 보이지. 네.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보이지. 네. 이것이 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반대되는 표피죠. 그래서 되돌릴 반자예요. 손바닥을 엎었다가 폈다 하는 것은 한쪽은 손등이 보이는 거고 한쪽은 손바닥이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되돌릴 반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그 어떤 뜻이 됐다는 뜻이죠. 예? 이제요,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는 이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더더구나 또 정말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림으로 이렇게 사파 같은 걸로 설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학문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그럴 때에는 그림으로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반성할 때, 성찰하다. 내성유찰의 준말이다, 성찰은. 그 다음에 취할 취자는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귀를 잡고, 손으로 잡아당기다 하는 그런 뜻이, 취처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도 숨어 있고, 초빙할 빙자에다가 안에 첫자를 해서 빙처라고 하는 글자에도 숨어 있고 그래요. 자, 그것도 옛날에 제가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윤자 오른우 같은 글자는, 자, 왼손이 하는 그 기능과 오른손이 하는 그 기능이 인간의 그 어떤 습성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마름하는 손이다, 도와주는 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왼자 오른우가 생겨났다. 거기에서도 지금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모든 글자를 쓸 때 이게 또자인데 이것이 또자의 현재 상태는 해서자형은 이렇게 씁니다만은 또자의 전서꼴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손가락 3개예요. 예? 이게 하나, 둘, 3개를 빼낸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전서자형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른우, 왼자 하는 그 글자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로지른 한획에다가 사선으로 하나 되어진 열십자가 누워진 상태의 모습으로 보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해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또자다.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작에 돕는 손이기 때문에 장인공자가 붙어갖고 왼자가 된 것이고, 오른손은 이제 뭘 짚고 입에다가 집어넣는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오른손의 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입구자를 집어넣고 오른우자가 됐다. 그래서 좌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좌우가 나왔으면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우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넉 자씩 한자를 이해하면은 방향감각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동서남북이 있듯이 전후 좌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좌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몸통을 지나서 저 하체까지 일직선으로 내려간 굉장히 주관적 위치 개념이죠. 누구나에게 좌우라고 하는 것은 다 좌우가 같질 않죠. 그러나 자기 몸뚱아리에서 좌우를 나눌 때에는 누구나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좌우가 나오죠. 그래서 좌우라고 하는 글자가 생겨난 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좌우는 뭐 어떻게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누가 누구를 봤을 때 좌인지 왼쪽인지가 오른쪽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를 했을 때는. 그러나 주관적 위치 개념으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몸체가 일직선상으로 있고 양손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 좌우로 위치 개념을 좌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전후는 뭐이겠어요? 앞전자, 뒤후자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것은 저 시간에도 있으면 그칠지자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배주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배가 나란히 정박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는 작은 배가 됐든 큰 배가 됐든